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외환 전문역 2종 공부하게 된 김영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1과목 빼놓고 제2과목 국제무역 규칙 그리고 제3과목에서 일부 영역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 시간에는 외환 전문역 2종 자격시험 소개라기보다는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환 전문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외환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무역 실무 파트가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외환 전문역 1종은 영역으로 치면은 은행원들 시선에서 보면은 조금 쉬운 자격증이라면 외환 전문역 2종은 일반적으로 은행원의 시선에서는 그리 쉽지 않고 오히려 일반 무역 실무를 아시거나 혹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같은 순수 무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학습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실제로 수험생분들 의견도 비슷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2종 과목을 보면 일단 수출입 실무가 있어요. 수출입 실무. 이 과목으로는 국제무역 규칙이 있어요. 제3과목으로는 외환 관련 여신이 있습니다. 이 세 과목을 모두 다 묶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용장입니다. 우선 제1과목 수출입 실무에서 다뤄지는 주제를 본다면은 우선 대외무역법이 조금 나옵니다. 대외무역법. 그리고는 외환, 외국환 거래법이 나오는데 최근의 경향으로 본다면 외국환 거래법의 문항수가 극히 숫자가 적어서 외국환 거래법은 살짝 이렇게 감춰보고 싶은 게 저의 속마음이고요. 다음으로는 무역계약 파트가 나오는데 무역계약 파트에서도 주로 계약의 성립하고 대체적으로는 인코텀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2010이죠. 다음으로는 무역 대금 결제 종류라고 할까요? 대금 결제 종류 내지 대금 결제를 나누는데, 이 대금 결제 종류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신용장 쪽입니다. 여기에서 제1과목에서 문제가 제일 많은 영역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이 신용장을 뽑아야 되겠죠. 이 신용장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코텀스 2010 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과목을 보게 되면 규칙이 되게 많은데, 크게 보면 신용장 규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뽑으면 UCP 600이 있고요. 플러스 ISBP 745가 있어요. 그리고는 외화, 지급, 보증 관련된 규칙이 있는데, 이 외화 지급 보증 규칙도 ISP 98하고 UR, DG 758이 있어요. 그리고는 기타 규칙이 있어요. 기타 규칙으로는 URC 522 그리고 UR, R725 이 정도 있어요.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좁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는 제가 이 삼각형 안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당연히 신용장 규칙이 1번으로 많고 그 다음에 외화지급 보증 규칙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외환 관련 여신으로 들어가 보면, 외환 관련 여신은 이제 영역이 많이 쪼개져 있어서 무역금융이 있고 무역금융,
그 다음으로는 뭐 외화, 지급보증, 뭐 외환회계, 뭐 외화대출 여러 개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외화지급보증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오버랩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제일 중심으로 흐르는 내용은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제1과목에서 수출입 실무라고 말은 했지만 일반 뭐 무역영어나 국제무역사 등의 자격시험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업체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수출입 실무 과목을 보면 무역 실무적인 정보가 그리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뭐 통관이라든지 관세라든지 FTA 그런 정보들은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행원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신용장 업무 내지 대금결제 업무가 있는데 이 대금결제 업무와 조금이라도 걸리는 주제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 무역실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많이 나가질 않은 상태라서 수출입실무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건 신용장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에 대한 정리만 잘 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중간에 있는 규칙들이 영문으로 출제가 돼요. 이게 영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영문으로 출제가 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제1과목은 신용장 문제가 조금 실무적인 문제도 많고 경우에 따라 조금 표현이 적절한가요? 꼬았어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제2과목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문을 즐겨 사용하시다 보니까 꼬는 문제보다는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문항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2과목을 좀 많이 원문을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1과목에서 신용장을 먼저 공부하실지 아니면 제2과목에서 신용장을 먼저 공부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신용장 공부를 많이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제일 공부할 내용은 신용장 관련된 규칙만 공부하시면 된다. 여기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 이 대외무역법 파트에서 수출 실적 이야기가 나와요. 이 수출 실적 이야기 속에 로컬 LC 하고 내국 로컬 LC하고 구매 확인서 문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3과목으로 가서 무역금융이 있는데 이 무역금융 안에 수출 실적이 또 들어가요. 물론 대외무역법상 수출 실적의 바운더리와 무역금융 융자 한도를 산정을 위한 수출 실적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표현이 비슷한 건 나와요. 여기 파트에서 로컬 LC하고 구매확인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로컬 LC하고 구매확인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제1과목에도 그리고 제3과목에서도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지급보증 규칙이 있어요. 지급보증 ISP 98하고 URD 758 문제를 출제된 것을 보면 각각 세 문제씩 하거나 뭐 네 문제, 세 문제 혹은 세 문제, 네 문제 이 정도 돼서 6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제무역 규칙은 다 LC 관련된 규칙에서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6개나 혹은 7문제라고 해서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쪽 편에 보면 제3과목에서 외화지급보증이 나와요. 이 외화지급보증 문제가 바로 여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수가 그리 작다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외화지급보증 규칙을 공부해 놓으시면 2과목 그리고 3과목에서도 일부 문항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또는 제일 힘줘서 공부할 것이 신용장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신용장 규칙에 대한 공부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국제무역 규칙이 25문제인데 25문제 중에서 6문제 내지 7문제를 빼놓으면은 17, 8문제가 다 UCP 관련된 규칙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신용장 규칙에서. 그래서 상단에 있는 UCP 600은 39개 조항이고요. ISBP 785는 745의 경우에는 298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ISBP 745 쪽에서의 출제 문항보다는 UCP 쪽의 문항수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는 UCP 639개 조항만큼은 그래도 수회 보시고 시험장에 가실 것을 권고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제1과목의 경우에 신용장, 제2과목도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3과목의 경우에는 무역금융하고 외화지급보증 파트를 공부하시려면 어느 정도는 이쪽에 외화지급보증에 관련된 규칙을 공부하셔야지 되니까 이쪽 편에 있는 이것저것 다 빼놓는다고 치면은 제2과목에서 LC 규칙하고 지급보증 규칙을 공부해 놓으시는 것이 고득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목별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학습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거니까 제가 총정리 수준에서 소개해드리는 저 입장에서 역할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과목으로 들어가서 또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혹시라도 뭐 온라인을 통해서 뵙지 못한다면 뭐 제가 쓴 서적을 통해서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강과 같은 형태로 오프라인 형태로 해서 배워서 함께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외환전문역 2종 자격시험 합격 전략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